한국을 방문한 뉴질랜드의 기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세계 방산 기술 취재를 위해 서울에 왔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후진국 한국에서 배울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한국의 모습은 정말 한국의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선입견이 진실을 가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녀가 서울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한국에 대한 정확한 모습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뉴질랜드 웰링턴 출신의 기자 야라 킹케이드예요. 28살이고 제 직업을 정말 사랑합니다. 매일 다양한 장소에 대해 배우고 그 이야기를 쓰는 게 제 일입니다. 제 상사는 저를 세계 시민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몰랐던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에 대해 생각할 때면 K-파프 밴드나 삼성 핸드폰 정도만 떠올랐거든요. 그냥 또 하나의 작은 아시아 국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정말 틀렸더라고요. 모든 게 바뀐 건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서 호주 선거에 관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편집장 마이크가 웃는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야라, 그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임무가 생겼어. 서울에 갈 생각 어때?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서울이요? 한국의 그 서울 말인가요?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새로운 방위 기술을 취재할 사람이 필요해. 특히 레이저 무기 관련해서 말이야.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레이저 무기요? 한국에서요? 농담이죠, 그쵸? 하지만 마이크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파일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큰 뉴스야, 야라. 한국이 방위 산업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저는 파일을 훑어보며 정보를 대충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건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첨단 군사기술을 개발하고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다른 나라에서 기술을 가져왔을 거라고 여겼죠. 이봐요. 제가 마이크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아마 미국이나 중국에서 가져온 기술일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레이저 무기라니요? 마이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걸 내가 알아내야지. 진짜 이야기를 찾아봐. 너는 3일 후에 출발이야. 그날 밤 짐을 싸면서도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했지만 한국은 제 관심 밖이었거든요. 저는 항상 한국이 추종자 역할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강력한 국가들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었죠. 어릴 적 아빠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남북한 간의 긴장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왜 한국이 직접 해결하지 않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럴 수 없지.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해. 혼자서는 강하지 않거든. 그 생각이 그동안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한국으로 가서 그들의 첨단 군사기술에 대해 기사를 쓰게 된 거예요.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제 절친 루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럼 드디어 김치와 K- 드라마의 나라로 가는구나. 그녀가 장난쳤습니다. 저는 전화 너머로 보이진 않았지만 눈을 굴렸어요. 응,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레이저 무기를 만든대. 믿을 수 있겠어? 루시는 웃었습니다. 다음 큰 K-파프 콘서트에서 그걸 사용할지도 모르지. 빛의 쇼를 상상해봐. 우리는 그 상상에 잠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살짝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 대해 기사를 쓸어가면서 이미 그 나라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짐을 다 싸고 나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야라, 정신 차려. 넌 프로잖아.
열린 마음으로 가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이번 임무가 시간 낭비가 될 거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국 관리들이 아마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기술을 자랑할 때 제가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예의를 차리고 있을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전혀 몰랐던 건 이번 여정이 한국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 모두 바꿔놓을 거라는 거였습니다. 침대에 누우면서 5시에 맞춰둔 알람을 확인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는 9시였고 공항에 일찍 도착해야 했거든요. 잠을 자려고 했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뭘 보게 될까요? 제가 상상한 것과 같을까요? 이리저리 뒤척이며 이번 임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의심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살짝 기대감도 있었어요. 결국 제가 기자가 된 이유도 진실을 파헤치고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거잖아요. 마침내 잠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스친 생각은 어쩌면 한국이 날 놀라게 할지도 몰라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높은 유리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햇빛에 반짝거렸어요. 공항도 엄청 크고 정말 현대적이었어요. 모든 게 깨끗하고 첨단 기술로 가득한 느낌이었습니다. 공항 기차를 타고 도심으로 가는 동안 창밖을 계속해서 바라봤습니다. 서울은 고층 빌딩과 네온 불빛들로 가득 찬 바다 같았습니다. 제가 가본 몇몇 서구 도시들보다도 더 발전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계속 겉모습만 그런 거겠지. 속은 별로일 거야.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잠시 쉬고 나서 첫 번째 중요한 일정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브리핑에 갔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의 방산업체인데 이번에 새로 개발한 레이저 무기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었거든요. 사실 별 기대는 안 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기술을 그냥 보여주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브리핑룸에 앉아 노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날카로운 정장 차림의 젊은 한국 여성분이 앞에 나와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박 박사라고 소개하고 그들이 자체 개발한 레이저 무기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설명을 이어갈수록 제 눈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빌려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박 박사는 그들의 레이저가 어떻게 적 드론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그 레이저는 첨단 광자 기술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과학적인 설명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 기술이 최첨단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저를 놀라게 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박 박사가 훈련 장면을 담은 영상을 틀어줬거든요. 화면 속에서 레이저가 소리 없이 하지만 완벽한 정밀도로 드론을 하나씩 떨어뜨리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 같았지만 이건 현실이었고 한국이 만든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제 발밑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 알고 있었을 수 있나?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한국군 관계자들과 교수님들과의 저녁 자리에 갔습니다. 방금 전에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맛있는 한국식 바비큐를 먹으면서 저는 친절해 보이는 나이 지긋한 남자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김 교수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혼란스러워서 결국 좀 어리석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첨단 기술을 잘 베낀 건 참 인상적이네요. 라고요. 김 교수님의 미소가 조금 사라지더니 저를 진지하게 쳐다보셨습니다. 야라, 교수님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사를 잘 알게 되면 한국이 결코 남들이 우리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한국에 대해 항상 믿어왔던 것을 지키고 싶었지만
속으로는 그분 말씀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밝은 불빛과 높은 빌딩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나라가 위대해지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저 무기, 박 박사의 발표, 그리고 김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그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 있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제가 본 것들과 들은 것들이 계속 맴돌았죠. 이곳에 온 제 임무가 이제 단순히 기사를 쓰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을 이제 막 알기 시작했다는 것도요. 마침내 잠에 들기 전에 저는 흥분과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 흥미로운 나라에 대해 앞으로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제가 가지고 있던 다른 편견들은 얼마나 더 무너질까요?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학자들, 군인들, 그리고 엔지니어들이었죠. 이들은 모두 한국의 새로운 방위 기술 개발에 큰 역할을 했어요. 한국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중국에서 온 교환학생 리 메이를 만났는데 그녀는 한국의 성과에 대해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하는 모든 건 중국 덕분이야. 리 메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없었으면 한국은 여전히 뒤처진 나라일걸. 그 말에 화가 났어요. 나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전이었다면 그녀의 말에 동의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본 한국의 놀라운 발전을 알고 으니까요. 리 메이와 언쟁을 벌이고 싶었지만 망설습니다. 내가 나서서 반박하는 게 맞을까? 아직도 그녀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혁신을 직접 목격한 제 일부는 그녀가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리 메이의 말은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제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신경 쓰였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큰 방위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과학자들, 기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자리였죠. 거기서 리 메이도 봤어요. 그녀는 사람들 무리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을 보니 그녀가 저에게 했던 말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뭔가가 저를 건드렸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그녀가 잘못된 생각을 퍼뜨리도록 둘 수는 없었어요.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게 저는 그 무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리 메이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제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한국의 기술을 직접 봤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기술은 진짜이고 한국 자체의 것입니다. 한국은 그저 다른 나라를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어요. 리 메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녀가 물었어요. 당신은 그냥 외국 기자일 뿐이잖아. 맞아요. 외국 기자예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이 기술을 실제로 만든 사람들과 이야기했어요. 제가 직접 그 기술이 작동하는 걸 봤어요. 당신은 봤나요? 리 메이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리 속 다른 사람들은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가 본 것과 배운 것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옳은 일을 하기 위해 한국을 변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 저를 바꿔놓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에도 그 일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그저 또 하나의 작은 아시아 국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더 큰 이웃 나라들의 그늘에 가려진 곳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중국이나 일본, 미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이곳에 대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조금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흥분되었어요. 한국에 대해 더 배울 게 너무나도 많았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연락처를 쭉 훑어봤습니다. 며칠 전에 만났던 엔지니어 김수진 교수님의 번호를 찾았어요. 그녀가 자기 연구실에 방문해보라고 초대했었지만 제가 너무 바빠서 응하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보고 싶었고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초대가 아직 유효한지 물었죠. 몇 분 후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이죠. 그녀가 썼어요. 내일 오후에 오세요.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발견과 이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며칠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이곳에서 뭘 보게 될지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강하고 혁신적이며 자랑스러운 나라를 발견했죠. 그리고 그 나라는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앞으로 또 무엇을 배우게 될지 정말 기다려졌습니다.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때 제가 과소평가했던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중 한 명은 한국의 방위 기술을 연구하는 뛰어난 공학자 김수진 교수님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을 처음 만난 건 한 컨퍼런스에서였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레이저 무기에 대해 발표하고 계셨죠. 발표를 듣는 내내 그분의 열정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잡한 개념도 저 같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시는 모습에 눈길이 갔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교수님께 다가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온 기자 야라 킨케이드입니다. 손을 내밀며 인사를 했어요. 발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김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야라. 우리 연구에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어서 기쁘네요. 더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다음날 교수님의 연구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연구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밝고 현대적인 공간에 세련된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세상입니다. 김 교수님이 연구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어때요? 저는 놀라움에 휩싸여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솔직하게 감탄했어요. 한국에 이런 시설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김 교수님은 한쪽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과소평가하죠.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의 위치에 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답니다. 우리가 연구실을 둘러보며 걸을 때 교수님은 진행 중인 여러 프로젝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복잡한 개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저는 레이저 기술에 대해 생각보다 많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매료시킨 건 단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 일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직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저는 김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하죠? 그녀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답하셨습니다. 우리 역사를 이해해야 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은 많은 도전을 겪었죠. 우리는 침략당하고 점령당하고 분단까지 겪었어요. 오랫동안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했죠. 하지만 그건 바뀌어야 했어요. 저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안전해지려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죠. 이건 단지 방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독립과 미래에 대한 문제예요. 그녀의 말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을 다른 나라들을 따라가는 나라로만 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난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길을 개척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김 교수님과 그 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요. 그들은 저를 서울 곳곳에 데려다주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는 전통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작은 접시에 담긴 다양한 음식들로 둘러싸여 있던 그 순간 오랜만에 정말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김치를 젓가락으로 집으며 말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 나라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김 교수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녀가 말했어요. 그럼 뭐가 당신의 생각을 바꿨나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이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교수님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교수님 덕분에 한국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됐어요. 김 교수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기뻐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방문객들을 환영하죠. 사람들이 뉴스에서 듣는 것만이 아닌 진짜 한국을 보길 원하니까요. 우리는 계속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고 그 순간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 기사를 쓸어왔지만 진짜 이야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결단력, 나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가 진짜 이야기였던 거죠. 저 또한 변한 걸 느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 가졌던 선입견은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자리 잡았어요. 처음엔 외부인으로 조금은 의심스럽고 오만한 마음으로 왔지만 이제 김 교수님 같은 분들 덕분에 진짜 한국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기사를 쓸 때 단지 레이저 무기에 대한 내용만 담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했어요. 제가 받은 감동과 놀라움,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길 거였어요.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나 자신을 떠올리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난 이 나라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큰 착각이었습니다. 처음 편집자가 이 과제를 줬을 때 나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 도대체 뭐가 대단하다고 글을 쓸만한 게 있겠어? 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그 말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호텔 침대에 앉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저녁빛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단순히 예쁘다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그리고 난 어리석은 선입견 때문에 그걸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 무기 시험 시설을 다시 가보고 싶었어요. 새롭게 알게 된 시각으로 그곳을 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택시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설은 전과 똑같이 보였습니다. 커다란 흰색 건물의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게 다르게 보였어요.
건물에 들어서자 박 박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또 오셨군요, 킨케이드 씨. 그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뭐 더 보여드릴 게 있을까요? 나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한 번 더 보고 싶어서요. 첫 방문 때 많은 걸 놓친 것 같아서요. 박 박사님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기대가 낮아서 오시지만 나갈 때는 놀라게 되죠. 우리는 실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길고 넓은 들판에 다양한 표적들이 설치돼 있었어요. 박 박사님이 안전 고글을 건네주셨어요. 곧 시험을 시작할 겁니다. 잘 지켜보세요. 낮은 웅웅거리는 소리가 공기 중에 울렸습니다. 갑자기 밝은 광선이 들판을 가로질러 날아갔고 작은 드론에 명중하더니 그 드론이 바로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모든 일이 1초도 채 걸리지 않았죠. 와, 내가 속삭였어요. 전에 봤던 것과 같은 장면이었지만 이번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박 박사님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 기술은 100% 한국산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 개발한 거예요. 난 그분을 향해 물었어요. 박 박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람들이 한국을 과소평가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박 박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어요. 예전에는 신경 쓰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걸 사람들이 놀랄 기회로 생각해요. 마치 킨케이드 씨가 놀란 것처럼요. 나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그렇게 티가 났나? 박 박사님이 웃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린 익숙해요. 하지만 생각을 바꿀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중요해요. 우리가 본관으로 돌아가면서 난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레이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박 박사님은 늦은 밤까지 이어진 일들과 실패한 실험, 그리고 마침내 성공한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했어요. 박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중국처럼 크지도 않고 미국처럼 부유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똑똑해야 하고 열심히 일해야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그분의 말이 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다른 나라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호텔방에 앉아서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레이저 무기에 관한 기사를 쓸 때가 됐죠. 그런데 막상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이 이야기가 단순히 기술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난 이 나라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글을 쓰면서 지난 몇 주 동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레이저 무기가 작동하는 걸 봤던 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빔이 공기를 가르며 들어온 표적을 놀라운 정확도로 격추하는 모습은 정말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상황이었고 한국이 직접 개발한 거였죠. 김 교수님과 그녀의 연구실도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내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녀가 일에 대한 열정과 나라에 대한 자부심은 정말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복잡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김 교수님은 절대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리 메이라는 중국 유학생도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한국이 중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나도 처음엔 그 의견에 동의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달라졌죠. 한국은 남의 뒤를 쫓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앞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깨달았어요. 이 기사는 단순히 멋진 새로운 무기에 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한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도전에 맞서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도전을 원동력으로 삼아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과학자들, 군인들, 엔지니어들,
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저 다른 나라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가능성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죠. 한국 사람들 모두에게서 볼 수 있었던 자부심도 묘사했어요. 그들은 자랑스러워하긴 했지만 과장되진 않았어요. 세계가 아직 알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기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군사 기술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최고의 방식으로 잘못 생각하게 했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죠. 내가 존경과 감탄을 느낀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기사를 완성하고 뉴질랜드에 있는 편집자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무기들에 대한 기사를 쓰러 한국에 왔지만 그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놀라운 것들을 봤으며 이 나라에 대한 내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처음엔 꺼려했던 이 과제에 감사했고 내 잘못을 친절하게 알려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의 시야와 마음을 열어준 한국이라는 나라에도요. 집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내 여행에 대해 물어보겠죠. 레이저 무기와 첨단 기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만난 사람들, 배운 교훈, 그리고 한때 과소평가했던 나라가 이제 얼마나 깊이 존경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예요. 한국의 군사 기술에 대한 기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이 놀라운 나라가 세상에 보여줄 다른 놀라운 것들이 무엇일지 빨리 보고 싶었어요. 이번엔 내가 그걸 열린 마음과 명확한 눈으로 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